안녕하세요. 김천 동성직업 전문학원 직업훈련교사 박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윤활장치, 디젤 연료장치, 그리고 흡기 배기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활장치는 엔진 내부의 마찰과 마모를 줄이고, 디젤 연료장치는 연료를 적절한 압력과 시기에 공급하며, 흡기 배기장치는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고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치들의 이상이 생기면 출력 저하, 시동 불량, 연비 악화, 과열, 매연 증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장치의 구조와 역할, 작동 원리, 고장 시 증상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활 장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진 내부를 살펴보면 피스톤은 실린더 안에서 빠른 속도로 왕복 운동을 하고, 크랭크축과 캠축은 계속 회전합니다. 또한 커넥팅 로드와 베어링, 로커암, 밸브 기구 등 많은 부품이 서로 접촉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 부품들이 아무런 보호 없이 직접 접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마찰이 발생하고 온도가 상승하며 부품이 빠르게 마모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베어링이나 피스톤 등이 눌어붙어 엔진이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엔진 내부에 지속적으로 엔진 오일을 공급하는 장치가 바로 윤활 장치입니다. 먼저 윤활유의 역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활유의 첫 번째 역할은 마찰과 마모 감소입니다. 움직이는 두 금속 부품 사이에 얇은 오일막, 즉 유막을 형성하여 금속끼리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크랭크축 전월과 베어링 사이에는 매우 얇은 유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유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크랭크축이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각작용입니다. 엔진 오일은 뜨거워진 피스톤, 베어링, 크랭크축 주변을 순환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냉각장치처럼 엔진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주된 장치는 아니지만 내부 부품의 열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밀봉 또는 기밀작용입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는 피스톤 링이 있지만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 오일이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 사이에 얇은 막을 형성함으로써 연소가스가 크랭크 케이스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압축 압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세척작용입니다. 엔진이 작동하면 카본, 금속 분말, 연소 생성물 등 여러 가지 이물질이 발생합니다. 엔진 오일은 이러한 이물질을 씻어내고 오일 필터 쪽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방청작용입니다. 금속 표면에 오일막을 형성하여 수분이나 산소가 금속 표면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줄여 녹과 부식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윤활유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마찰 감소, 마모 방지, 냉각, 밀봉, 세척, 방청 이러한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연료의 발화를 촉진한다든지 마찰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나오면 윤활유의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윤활유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윤활유의 첫 번째 조건은 적정한 점도입니다. 점도가 너무 높으면 저온에서 오일의 흐름이 나빠지고 시동 저항이 커질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낮으면 충분한 유막을 형성하기 어려워 마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도는 무조건 높거나 낮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기관의 운전 조건에 맞게 적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수한 윤활성, 즉 금속 표면 사이에 튼튼한 유막을 형성하여 마찰과 마모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열과 산화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엔진 내부의 높은 온도에서도 쉽게 산화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청정 분산성입니다. 카본이나 슬러지 같은 불순물이 한 곳에 쌓이지 않도록 분산시켜 엔진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밀봉, 즉 기밀성입니다.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 사이의 기밀을 돕고 압축가스의 누설을 줄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방청성입니다. 금속 표면을 보호하여 녹과 부식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저온 유동성입니다. 추운 날씨에서도 오일이 원활하게 흐르면서 시동 직후 각 윤활부에 빠르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기포 발생 억제성입니다. 오일의 거품이 지나치게 발생하면 정상적인 윤활과 오일 압력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포 발생이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적절한 점도 지수입니다.
여기서 필기시험에서 매우 중요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점도와 점도지수의 차이입니다. 점도는 오일 자체의 끈끈한 정도이므로 사용 조건에 맞게 적당해야 합니다. 반면 점도지수는 온도가 변했을 때 점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적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가장 쉽습니다. 점도는 적당하게, 점도지수는 높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는 것이 윤활유 관련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윤활유의 점도에 의한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활유의 점도는 쉽게 말하면 오일의 끈끈한 정도입니다. 점도 분류에는 주로 SA 번호가 사용되는데 SA는 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정한 점도 분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SAE 10W30에서 W는 윈터, 겨울을 의미합니다. 앞에 10W는 추운 날씨에서의 저온 성능을 나타내고 숫자가 작을수록 추운 날 시동성이 유리합니다. 뒤에 30은 엔진이 뜨거워졌을 때의 점도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0W30이나 15W40처럼 두 가지 숫자가 표시된 오일은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어 현재 많이 사용됩니다. 시험에서는 계절별 번호를 무조건 외우기보다 겨울에는 W가 붙은 낮은 점도 등급이 유리하고 고온에서는 뒤쪽 SA 번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SA 번호는 점도에 의한 분류이며 점도는 사용 조건에 맞게 적당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관의 윤활 방식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활 방식은 크게 비산식, 압송식, 비산압송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산식은 크랭크축이나 커넥팅 로드가 회전하면서 오일팬에 윤활유를 분산시켜 각 부품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구조가 간단하지만 윤활 범위와 공급량을 정확하게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소형 기관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압송식입니다. 오일 펌프를 이용해 윤활유에 압력을 가하고 오일 통로를 통해 크랭크축 베어링이나 캠축 등 필요한 부위에 강제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의 지게차 디젤 기관에서는 주로 이 방식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산 압송식은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중요한 부위에는 압송하고 나머지 부위에는 비산 방식으로 윤활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분산시켜 공급하면 비산식, 펌프로 압력을 가해 공급하면 압송식,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비산 압송식. 이번에는 엔진 오일의 여과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에서는 주로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먼저 전류식은 오일 펌프에서 나온 윤활유 전부가 오일 필터를 통과한 후 각 윤활부로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항상 여과된 오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터가 막히면 오일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합니다. 필터의 압력차가 커지면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 여과되지 않은 오일이라도 윤활부로 공급하여 엔진 손상을 방지합니다. 분류식은 오일 일부만 필터로 보내 여과한 후 오일팬으로 되돌리고 나머지 오일은 직접 윤활부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샨트식은 전류식과 분류식의 특징을 혼합한 방식입니다. 시험에서는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면 됩니다. 오일 전부가 필터를 거쳐 윤활부로 가는 방식은 전류식, 그리고 바이패스 밸브는 필터가 막혔을 때 윤활유 공급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번에는 디젤 기관 연료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젤 연료의 구비 조건입니다. 디젤 기관은 점화 플러그의 불꽃이 아니라 압축된 고온의 공기 속에 연료를 분사하여 자연 착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경유는 자연 발화점이 낮고 착화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 착화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가 바로 세탄가이며 세탄가는 높을수록 착화성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황의 함유량은 적어야 합니다. 황 성분이 많으면 연소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기관 내부의 부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점도입니다. 점도가 너무 높으면 연료가 미세하게 분무되지 않고 너무 낮으면 연료 장치의 윤활성과 밀봉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해야 합니다. 또한 온도가 변하더라도 점도 변화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연료가 굳거나 흐르지 않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저온 유동성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열량이 크고 수분이나 불순물이 적은 연료가 좋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특히 자연 발화점은 낮을 것, 세탄가는 높을 것, 황 함유량은 적을 것, 점도는 적당할 것을
서로 반대로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디젤 연료의 세탄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탄가는 디젤 연료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압축된 뜨거운 공기 속에 연료가 분사되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쉽게 스스로 불이 붙는지를 나타냅니다. 세탁가가 높을수록 착화 지연 시간이 짧아져 시동성이 좋아지고 연소가 부드러워져 디젤 로킹과 소음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탁가가 너무 낮으면 착화가 늦어지고 시동 불량이나 거친 연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에서는 세탁가가 높을수록 착화성이 좋다는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연료장치의 구성 요소입니다. 먼저 연료 공급 펌프입니다. 연료 공급 펌프는 연료 탱크에 있는 경유를 빨아들여 연료 필터를 거쳐 다음 단계의 연료 장치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료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압 공급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계식 디젤 기관에서는 엔진이나 분사 펌프의 캠 작동을 이용하여 펌프를 움직이는 방식이 있으며 정비할 때 사용하는 핸드 프라이밍 펌프가 함께 설치되기도 합니다. 프라이밍 펌프는 연료 필터 교환이나 연료가 떨어진 뒤 연료 계통에 들어간 공기를 빼고 연료를 채울 때 사용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연료 공급 펌프의 역할을 연료를 빨아들여 저압으로 공급한다. 그리고 프라이밍 펌프는 공기 빼기와 연료 채우기에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은 연료 필터입니다. 디젤 기관의 분사 펌프와 인젝터는 매우 정밀한 부품이기 때문에 연료 속에 작은 먼지나 수분이 들어가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필터는 경유 속에 포함된 먼지, 녹, 이물질과 수분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필터 아래쪽에 수분이 모이는 형식은 정기적으로 드레인 플러그를 열어 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연료 필터가 심하게 막히면 연료 공급량이 부족해져 시동 불량, 출력 저하, 가속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연료 필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연료 속 불순물과 수분을 제거하여 분사 펌프와 인젝터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버플로우 밸브입니다. 오버플로우 밸브는 저압 연료회로에서 연료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연료 압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연료가 계속 공급되다가 필요한 양보다 많아지거나 압력이 설정값 이상으로 올라가면 밸브가 열리고 남는 연료를 리턴 라인을 통해 연료 탱크 쪽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 과정은 연료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연료 계통 내부에 생긴 공기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장비에 따라 오버플로우 밸브의 설치 위치나 구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연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리고 과잉 연료를 탱크로 되돌려 보낸다는 두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은 디젤 연료 장치에서 매우 중요한 분사 펌프입니다. 분사 펌프는 공급된 연료를 높은 압력으로 만들어 각 실린더의 분사 노즐로 정확한 양을 정확한 시기에 보내는 장치입니다. 기계식 분사 펌프에서는 플런저가 움직이면서 연료를 압축하고 고압이 형성되면 딜리버리 밸브를 거쳐 인젝터로 연료가 전달됩니다. 따라서 분사 펌프에서는 분사 일량, 분사 압력, 분사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사 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늦으면 출력 저하, 소음 증가, 연비 악화 또는 배기가스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에서는 분사 펌프가 연료를 고압으로 만들어 분사 노즐에 공급한다는 역할과 분사 시기 조정기, 조속기 딜리버리 밸브의 기능을 함께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분사 펌프의 딜리버리 밸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딜리버리 밸브는 분사 펌프에서 만들어진 고압의 연료를 분사관과 인젝터 쪽으로 보내는 장치입니다. 연료 압력이 높아지면 밸브가 열려 연료가 분사관으로 이동하고 분사가 끝나 압력이 떨어지면 스프링 힘에 의해 밸브가 다시 닫힙니다. 이때 딜리버리 밸브는 단순히 연료를 보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사관 안의 잔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연료의 역류를 방지해 다음 분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밸브나 밸브 시트가 마모되거나 이물질이 끼면 연료 누설, 분사 압력 저하, 시동 불량이나 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딜리버리 밸브는 연료의 역류를 방지하고 분사관의 잔압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속기 또는 거버너입니다. 조속기는
엔진의 회전 속도와 부하 변화에 따라 연료 분사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 중 부하가 증가하여 엔진 회전수가 떨어지면 연료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부하가 줄어 회전수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연료 공급량을 감소시킵니다. 기계식 조속기에서는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원심추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연료 조절 기구를 움직이는 원심력을 이용한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조속기는 엔진 회전수를 안정시키고 과속을 방지하며, 저속에서 엔진이 쉽게 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조속기는 회전 속도에 따라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기억하면 가장 쉽습니다. 다음은 최근 디젤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커먼 레일 시스템입니다. 커먼 레일은 고압 펌프에서 압축한 연료를 하나의 공통 고압 저장관, 즉 커먼 레일에 저장한 뒤 여러 인젝터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레일에는 압력 센서와 압력 조절 장치가 설치되고, ECU는 엔진 회전수와 부하 등 여러 정보를 이용하여 인젝터의 분사 시기와 분사량을 전자적으로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필요에 따라 한 번의 연속 과정에서도 연료를 여러 번 나누어 분사할 수 있어 소음과 배기가스를 줄이고 연비와 출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시험에서는 고압 펌프, 커먼 레일, 인젝터의 흐름과 함께 커먼 레일은 고압 연료를 저장하고 여러 인젝터에 공통으로 공급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연료 분사 노즐, 즉 인젝터입니다. 인젝터는 고압의 연료를 연소실 안에 미세하게 분사하는 장치입니다. 좋은 연료 분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무화, 관통력, 분포입니다. 먼저 무화는 연료를 아주 작은 입자로 잘게 쪼개는 것이고, 관통력은 분사된 연료가 연소실 내부까지 적절하게 도달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분포는 연료가 연소실 전체에 고르게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화가 좋고 관통력과 분포가 적절해야 공기와 연료가 잘 혼합되어 완전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무화가 불량하면 불완전 연소와 매연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무화, 관통력, 분포의 의미를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디젤 기관의 분사 노즐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분사 노즐은 크게 개방형과 밀폐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방형 노즐은 분사구가 항상 열려있는 구조로, 구조는 단순하지만 연료가 새거나 분사 후 후적이 발생하기 쉬워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밀폐형 노즐은 니들 밸브가 평상시 분사구를 닫고 있다가 연료 압력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열려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밀폐형은 다시 핀트령, 스로틀형, 홀형으로 나뉩니다. 핀트령은 예연소 실식에 많이 사용되고, 스로틀형은 초기 분사를 완만하게 하여 연소 소음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홀형은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통해 연료를 분사하며 관통력이 좋아 직접 분사식에 많이 사용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개방형과 밀폐형의 차이, 그리고 밀폐형의 세 종류를 구분해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엔진 제어에 사용되는 공기 유량 센서, 맵 센서, 압력 제어 밸브와 압력 조절 밸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기 유량 센서, AFS는 에어 클리너를 통과해 엔진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측정하여 ECU에 전달합니다. ECU는 이 신호를 이용해 연료 분사량을 보정하고 엔진의 출력과 연비를 적절하게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맵 센서는 흡기다기관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이 압력을 통해 ECU는 엔진의 부하 상태를 판단하고, 터보차저가 장착된 기관에서는 과급압 상태를 확인하는 데도 활용합니다. 압력 제어 밸브는 ECU의 전기 신호에 따라 작동하면서 연료 압력이나 과급압 등을 목표값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반면 압력 조절 밸브는 설정된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필요할 경우 과잉 압력을 배출해 계통을 보호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복잡하게 외우기보다는 AFS는 공기량, 맵 센서는 흡기 압력, 그리고 압력 제어 밸브는 ECU에 의한 제어, 압력 조절 밸브는 설정 압력 유지라고 구분해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엔진 제어에 사용되는 연료 압력 센서, 연료 온도 센서, 수온 센서, 크랭크각 센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료 압력 센서는 연료 레일의 압력을 측정하여 ECU에 전달하고, ECU는 이 값을 이용해 연료 분사량과 압력을 제어합니다. 연료 온도 센서는 연료의 온도를 감지합니다. 연료는 온도에 따라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ECU가 연료 분사량을 보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수온 센서는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하여 엔진의 냉간 상태와 과열 여부를 판단하고 연료 분사와 냉각팬 작동 등에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크랭크각 센서는 크랭크 축의 회전 위치와 회전수를 검출하여 정확한 연료 근사 시기와 엔진 제어의 기준 신호를 제공합니다. 필기 시험에서는 연료 압력은 압력, 연료 온도는 연료 온도, 수온 센서는 냉각수 온도, 크랭크각 센서는 회전 위치와 회전수를 검출한다고 구분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연결해서 연료 공급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먼 레일 디젤 기관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연료는 먼저 연료 탱크에서 출발합니다. 연료는 연료 필터를 지나면서 수분과 불순물이 제거되고 저압 펌프를 통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고압 펌프에서 매우 높은 압력으로 압축된 뒤 커먼 레일에 저장됩니다. 커먼 레일에 저장된 고압 연료는 ECU의 제어에 따라 각각의 인젝터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연소실에 분사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우선 연료 탱크, 연료 필터, 저압 펌프, 고압 펌프, 커먼 레일, 인젝터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실제 장비는 저압 펌프와 필터의 설치 순서 등 세부 배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각 장치의 역할과 연료가 저압에서 고압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흡기 장치입니다. 흡기 장치는 엔진이 연소에 필요한 깨끗한 공기를 실린더 안으로 보내는 장치입니다. 외부 공기는 먼저 공기청정기를 통과하면서 먼지와 이물질이 제거되고 이후 흡기관과 흡기 매니폴드를 거쳐 흡기 밸브를 통해 실린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흡기 계통에 막힘이나 누설이 발생하면 공기량이 부족해져 출력 저하, 검은 매연 증가, 연비 악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공기 속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공기를 공급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건식과 습식 공기청정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식 공기청정기는 주로 종이나 여과제로 된 필터 엘리먼트를 사용하여 먼지를 걸러냅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정비가 편리하며 현재 장비에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 습식 공기청정기는 오일을 이용하여 먼지를 포집하는 방식으로 오일팬과 금속망 등을 사용합니다. 거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유리하지만 오일 교환과 청소가 필요해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시험에서는 건식은 필터 엘리먼트, 습식은 오일을 이용한 먼지 포집이라고 구분하면 쉽습니다. 다음은 배기장치입니다. 배기장치는 연소가 끝난 뒤 발생한 배기가스를 엔진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배기가스는 배기 밸브를 지나 배기, 매니폴드, 배기관, 소음기인 머플러를 거쳐 외부로 배출됩니다. 터보차저가 장착된 엔진에서는 배기가스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을 회전시키기도 합니다. 배기계통이 막히거나 누설되면 출력 저하, 소음 증가, 과열, 매연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머플러의 역할이 배기소음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과 배기가스의 흐름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디젤 기관의 배기가스 성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배기가스에는 질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일부 산소와 함께 여러 유해물질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유해물질로는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매연 PM,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녹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연소실의 온도와 압력이 높을수록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EGR과 같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녹스는 고온 연소에서 증가한다는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기가스의 색깔을 이용한 진단입니다. 정상적인 디젤 기관의 배기가스는 일반적으로 무색 또는 옅은 색에 가깝습니다. 백색 연기는 냉간 시동 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계속 발생하면 연료 미연소나 냉각수 유입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검은 연기는 연료가 너무 많거나 공기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에어클리너 막힘이나 인젝터 불량 등을 점검합니다. 청색 연기는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가 함께 연소될 때 나타나며 피스톤 링, 마모나 밸브 계통 이상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검은색은 과다 연료 또는 공기 부족, 청색은 오일 연소를 중심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터보차저, 즉 과급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터보차저는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더 많은 공기를 엔진으로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배기가스가 터빈 휠을 회전시키면 같은 축에 연결된 컴프레서 휠도 함께 회전합니다. 컴프레서 휠은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한 뒤 흡기 계통으로 보내고, 이렇게 공기량이 증가하면 더 많은 연료를 효율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어 출력과 연소 효율이 향상됩니다. 특히 고지대처럼 공기 밀도가 낮은 곳에서도 출력 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터보차저는 매우 높은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윤활유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일 공급이 부족하거나 베어링이 마모되면 이상 소음, 출력 저하, 오일 누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서는 배기가스로 터빈을 돌리고 컴프레서가 흡입 공기를 압축한다는 원리를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은 터보차저 내부의 디퓨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퓨저는 컴프레서 휠을 통과한 고속의 압축 공기의 속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컴프레서 휠에서 나온 공기는 속도는 빠르지만 그대로 사용하면 압력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기가 디퓨저를 통과하면 통로가 점차 넓어지면서 공기 속도가 감소하고 그 에너지가 압력으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하면 디퓨저는 빠르게 움직이는 공기를 안정된 고압 공기로 바꿔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후 공기는 컴프레서 하우징을 지나 흡기 계통으로 공급됩니다. 디퓨저가 손상되거나 이물질로 막히면 과급 효율이 떨어지고 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디퓨저는 공기 속도를 감소시키고 압력을 상승시킨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장 장비 구조 제2편에서 윤활 장치와 디젤 연료 장치, 그리고 흡기 배기 장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윤활 장치에서는 엔진 오일이 각 윤활부에 공급되는 과정과 오일 펌프, 오일 필터, 유압 조절 밸브 등의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윤활유의 점도와 구비 조건, 오일 압력 저하 시 점검해야 할 사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디젤 연료 장치에서는 연료 탱크에서 시작하여 연료 필터와 공급 펌프, 분사 펌프 또는 커먼 레일을 거쳐 인젝터까지 연료가 공급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조속기, 딜리버리 밸브, 분사 노즐의 종류와 무화 관통력 분포와 같은 분사 특성도 중요한 시험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흡기 배기 장치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터보차저의 작동 원리, 배기가스 성분과 배출가스 색깔을 이용한 엔진 상태 판단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장비 구조 1편과 2편의 이론학습입니다. 다음 제3편에서는 지금까지 1편과 2편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장비 구조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제가 어떤 원리에서 출제되는지와 자주 틀리는 선택지까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내용을 한 번씩 복습하고 다음 기출문제 풀이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와 유튜브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블로그에서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관련 학습 자료와 시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더 많은 핵심 정리와 기출문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